한일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 했는지? 예, 윤석열 차와 자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면 욕밖에 안 나와서요. 예, 그거 욕 그만하고요. 네. 오늘은요. 오늘은 원래 이걸 지난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윤석열 때문에 제가 확 돌아가지고 예. 오늘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주시경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한글학자. 여기에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몰랐던 이야기. 자,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회담하고 뭐 이런 사진이죠. 이 회담의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요? 이 회담의 이름? 예, 도보다리 정상회담이라고 해요. 이거를 도보다리. 판문점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 1990년 9월 4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연영묵 북한 총리가 최초로 국가 정상급이 만난 거예요. 90년도에 최초로. 그리고요. 이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간 회담을 한 겁니다. 자, 이건 거의 다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인공기 태극기 나중에 다 달았어요. 아니면 한반도길 걸든가 걸었어요. 정답입니다.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지. 남북한이면 통역?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단된 지 우리가 70년 됐죠, 지금. 70년 넘었으면 언어와 글과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자를 우리가 배운 한자 있잖아요. 그거를 간략한 채로 바꿔버렸어요, 중국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글이 달라요. 글이 달라요.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글과 말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젠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들 나이가 다 먹었어요. 탈북 청년들 지원했었잖아요. 그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만났었거든요. 말 다 통해요. 그 친구들 노래 되게 잘해요. 예, 다 통해요, 말이. 그 이유가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말이 통하는 이유, 글이 통하는 이유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48초 한미 정상회담. 지난달 22일이에요. 여기 바이든 대통령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있어요. 그 옆에 여기 안경 쓴 사람이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손에 캘린더 같은 거 든 이 사람이 바로 통역관이에요. 정상회담은 통역이 기본이에요. 왜냐? 정상회담은요. 비록 내가 영어를 되게 능통하게 잘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연설할 때도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서 영어를 쓰지 않아요. 영어를 내가 아무리 능통해도 그 나라 말을 능통해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반드시 통역관이 붙겠죠. 이 통역관 없는 유일한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주시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자, 딱 외모 어때요? 조폭 같죠? 깍두기 짧은 머리, 진한 눈썹, 콧수염, 조폭같이 생겼어요. 예? 그쵸, 튼튼하죠. 이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이잖아요. 위대한 위인이잖아요. 많이 미워한 그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뽀샵질한 그림이에요. 외모는 조폭 수준이었답니다. 무서웠대요, 약간. 자, 1876년 황해도 훈장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깐깐한 분이셨겠죠. 네. 그리고 92년 서당 한문 공부 중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공부 중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자, 하늘 천 따지라고 우리 한자를 쓰죠.
그거를 또 한글로 읽어요. 하늘, 천, 따, 지. 그리고 마지막에 뜻을 해석해요. 하늘은 거물현 누르까지 있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글자 모양과 읽는 것과 뜻, 풀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주시경 선생님께 이거 보고 한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글을 연구,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94년 서울상경에서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배제학당은 아시죠? 배제 지금 여대. 근데 그때 부모와 의절을 합니다. 왜냐? 서양 학문 배운다고. 내가 순장인데, 우리말로 하면요, 교수님 아들이 다른 나라 신문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발을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종이 단발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95년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은요, 세상의 시류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앞으로 보면 쭉 나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 이 당시에 훈장 아들로서 공부했으면 꽤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때려치고 서울로 상경해서 머리 깎아버리고 아빠한테 죽도록 맞고, 이제 아빠 넌 내 자식 아니다, 네 아저씨 하고 가요. 예, 진짜요. 배제학당 입학합니다. 9월 달에 특례 입학해요. 예, 이 결단을 보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94년 11월 달에 배제학당에 입학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94년 11월 달에 고종이 우리나라 공식 문자는 한글이야 라고 반포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공식 문자는 뭐였어요? 한자였죠. 이제 그래서 모든 법률 그리고 문서 등등등등등이에요. 한글을 우선으로 쓰고 괄호 열고 한자 쓴다. 우리 옛날 신문 마냥 그렇게 고종이 명령을 내려요. 대한제국 때. 주시경 선생님은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그걸 보고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해안과 나는 뭘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지금 서당에 있는 게 아니다. 때려치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하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글로 확 문서가 바뀌어요. 이게 주시경 선생님의 정말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96년 순 한글신문 입학한 지 3년 만에 독립신문 창간에 참여합니다.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신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걸 일제가 어마어마하게 탄압합니다. 왜요? 네? 맞는데, 왜냐면요, 일제가 그래 니네 글 한글 뭐 해? 일제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해 했는데 한글을 통해서 국민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3.1운동 같은 게 전국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글과 말이 같고 쉬운 글로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우리나라 말 글을 못 쓰게 해요. 나중에 이 독립신문이 거기에 초석이었어요. 같은 말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독립신문이었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주시경 선생님이. 그리고 국어연구회를 조직합니다. 국어예요. 한글 연구회 아니라 국어, 우리 언어. 왜냐? 우리나라는 좁아요. 그 큰 나라가 아니에요, 땅덩어리 보면. 그런데 방언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제주도 사람과 저기 황해도 사람 만나 대화하면 안 통할 거예요, 거의. 그래서 국어 연구를 조직하고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있죠. 기초적인 한글 이런 거를 시작합니다. 한글과 국어, 우리나라 한국어의 기초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졸업 후 별명이 주보딸이었어요. 주보딸이. 왜냐? 간호학교, 기호학교 등 5개 학교의 겸임교원이에요. 워낙 말씀 잘하시고 지식이 그냥 국어 연구만 한 게 아니라요, 수학, 물리학, 음악, 기타 등등등 다 탁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교수로 와달라고. 근데 보통 겸임교수 하면 2개 정도 해요. 5개 학교의 겸임교수, 10개 학교의 시간 강사로 일합니다. 특강 강사로.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무조건 책은 다 보따리에 싸요. 그래서 별명이 주보따리. 예, 주보따리. 별명이. 주보따리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하고 국어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국어학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분이. 아예. 그리고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합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어학회가 되고 현재 한글학회예요. 그래서 한글학회는 108년이 넘었고요. 초대 회장님이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한글학회는. 자, 이게 1935년 조선어학회 회원들이에요.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35년이면요.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에도 활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탄압을 엄청나게 받겠죠. 단 한 명도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 유일한 단체. 단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똘똘 뭉친 의리파 사람들이 조선어학회였어요. 자, 1912년 저서 소리갈이에서 최초로 한글이라는 명칭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은요, 후민정음 혹은 정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민정음을 한글이라고 표기한 분이, 부른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면서 한글을 다듬어요. 우리 지금 안 쓰는 거 있잖아요. 28자 중에 아래아 같은 거 없앨 건 없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말고 뜻대로 쓰자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맞춤법 통일과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요, 한글은요, 암클 여자나 쓰는 글, 중글 중놈이나 쓰는 글, 아해클 애들이나 쓰는 글, 상말글 상놈들이나 쓰는 말글이라고 한글을 비하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아니야. 한글, 큰 글이다. 큰 글이다. 왜냐? 후민정음에 나와요.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만 공부하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며칠만 하면 쉬운 글이 한글이다 나와요. 그리고 최초의 한글은요, 붓을 써가지고 되게 멋들어지게 막 쓰고 막 글씨체가 힘들어요. 아, 이거 아니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동글동글하고 각지게 네모나게 다듬은 분이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1914년 말의 소리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시경 선생님을 현대 국어, 한글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글날을 처음으로 하신 분도 이분이고요. 그래서 한글날 세종대왕님 위대한 날이다. 맞아요. 하지만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를 하신 분은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씨 때문에. 예. 어쨌든요. 1914년 7월 최초의 한글 사전 말모이를 집필해요. 여러분, 말모이라는 그 영화도 있어요. 예. 집필하다가 급체로 돌아가셨어요. 37세.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선생님의 필체예요. 이게 말모이 사전 원고예요. 다 남아있어요, 지금. 너무 아까워요. 우리나라 현대 한글의 아버지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15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요, 80년대 건국훈장 대통령이 추서되고 국립현충원에 모셔졌어요. 사후가 더 중요합니다.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셔서 더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일 하셨느냐? 21년 조선어학회 활동을 재개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제자들. 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말모이라고 해놓은 그 원고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말모이 말고 조선어 큰 사전 만들어보자. 선생님의 유지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년에 사전 만들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함경도와 제주도 다르고 뭐 이렇게 아래아 같은 거 있고 그걸 주시경 선생님 다 다듬었자 그랬잖아요. 그 다듬은 작업을 가지고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이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걸 주시경 선생님이 써놓은 글과 책을 제자들이 다듬은 것 뿐이라고요. 그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을 예쁘게 다듬어 그 아래에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리고요. 44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어학회 사건? 43년도 일제 말기 일본 나쁜 순사 같은 새끼들이 우리나라 어떤 학교, 아무리 봐도 여기 이상한 좀 독립운동한 학교 같아요. 고등학교 쳐들어가요. 압수수색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여고생 일기장 훔쳐 압수수색 가요. 여러분 여고생 일기장 압수수색 갔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꼭 나쁜 새끼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니까요. 여고생 일기장 압수수색에서 그걸 읽어요. 아, 더러운 새끼들.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그 여고생이 국어로 말했다가 혼났다. 그 당시 국어는 어느 말일까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순사가 야 국어로 말했다 혼났어? 어떤 선생이야? 안 불어요. 그래? 니네 학교 선생 중이겠지 뭐. 선생들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중에서 몇몇 분이 교사니까 조선어학회 회원인 걸 알아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아요.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조선어학회 분들은요. 우리나라 말과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은 상해로 망명 가요. 또 몇 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서 투옥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45년 8월 13일 중요해요. 45년 8월 13일 최종 3심 선고가 나요. 몇 년형. 몇 년 살았을까요 이분들? 이틀 살았죠. 그렇죠? 이틀 살았죠. 네. 근데 2년간 고문당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47년도 우리나라 해방되고 2년 만에 이 조선어 큰 사전이 발간돼요. 이게 왜 그랬냐? 여러분, 아까 이 조선어학회가 그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에 잡혔죠. 지금 우리 사전하면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이 당시 사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책장 한두 개예요. 그거를 일본 놈 새끼들이 압수해 간 거예요. 증거품으로. 근데 해방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8월 13일 날 니네 몇 년 땅 했죠. 근데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그 압수했던 물품들 어떻게 했겠어요?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 큰 사전이 보존이 돼요. 그 조선어 큰 사전 가지고 조선어 어학회에서 단 2년 만에 해방 후 2년 만에 우리나라 말 사전을 만들어내요. 그게 1권이었어요. 1권. 그리고 1957년 10년 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서울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남한에 남아있어요. 북한 소리. 네. 왜냐? 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북한 사람도 믿거든요. 북한 소리. 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 사후에 이렇게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뜻, 맞춤법은 한글이죠. 우리 말 사전, 이건 한국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요. 이렇게. 그리고 김두봉, 최현배, 이규영, 권덕균 등등 550명의 직계제자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15개 학교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난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한글 연구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 중에 이 김두봉, 최현배 이 두 분이 중요합니다. 이 김두봉이라는 분은요. 조선어학회 사건 때 망명했어요.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그게 중국 상해 가가지고. 그리고 최현배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계시다가 옥에 갇히셨다가 8월 15일 해방 때 이제 나오셨고. 그래서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연세대 교수,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방되자마자 한 달 만에 우리나라 한글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해방 전날까지는 다 일본 교과서로 배우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일본 교과서 배워야 되잖아요. 한 달 만에 모든 과목이 한글로 나와요. 바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조선어학 회분들이 그렇게 멋진 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윤동주, 양주동 씨 아시죠? 양주동 박사. 윤동주, 양주동의 스승이에요. 최현배님이. 그 딱 생긴 거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연락 꼬장꼬장 하십니다. 농담? 어디 내가 목숨 바쳐 지킨 한국어로 농담을 해! 이런 분이에요. 좀 하면 어때? 근데 이분은 인정.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정말 목숨 걸고 한글과 한국어를 지키셨거든요. 이분이 혼나는 건 인정. 그래서 지금도 연대에 가면요, 이분의 소가 외솔이었거든요. 그 외솔관이 있고 이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 주차장을 우린 주차장 파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글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둠. 예,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 네. 네. 그리고 해외로 망명 같은 김두봉. 이분은요, 한글학자, 독립운동가이지만 정치인이 됐어요. 어떤 정치인이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안 오고.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랑 우리나라 같은 곳이잖아요. 이분은 그냥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김일성이 이분에게, 이분 한글학자였죠.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현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두 분이, 김두봉, 최현배가 또 동기예요. 동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해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최현배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교과서 작업, 표준어 작업 이런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요, 명목상 1위예요. 예, 북한 1등이래요. 넘버1이라고 명목상. 이 두 분이 하신 작업이 뭐냐? 표준어. 우리는 표준어라 그러죠. 북한은 문화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맞춤법, 북한 맞춤법 있죠. 그걸 다 이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누구 밑에 배웠다고요? 주시경. 그리고 이 두 분,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이 말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말은. 근데 글은 똑같죠. 아직도. 그 이유가 이분들이 같이 만든 맞춤법이 뭘 갖고 만든 거냐면, 아까 하신 거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두 분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가 맞춤법이 아직도 비슷해요. 분단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두 분의 공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이 이런 걸 다 예언하셨는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실 때쯤 돼서.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그 뜻이 통해서 서로 도우며 사니 그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점점 늘어서 큰 덩어리를 이루니 그 큰 덩어리가 바로 나라이다. 라고 주시경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모이 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과 글이 같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도울 수 있고 그게 바로 나라야! 라고. 이 주시경 선생님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도 같은 나라인 거예요. 갈라져서 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경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 제자들이 지금 억지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니라. 우리 말, 우리 글 이게 흥하면 나라가 흥한대요. 우리 말, 우리 글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대요. 주시경 선생님이 뭐 하신 거냐? 한국어 한글 연구로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훈장받고 독립운동가가 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인정해서. 여러분, 독립운동은 별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었고요. 그러다가 뭐야 일어나! 그러면 농사 짓다가 밤에 칼 들고 나오면 독립운동가고요.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에 이익을 주면 그게 다 독립운동이었던 거예요. 주시경 선생님은 그래서 펜으로 글로 독립운동 하신 겁니다. 했어요. 두 명의 자녀가 있고요. 현재 내가 주시경 선생님의 손자다라고 주장하는, 근데 확실히 검증은 안 됐어요. 검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
그 사람이 지금 하버드에 재학 중이에요. 예. 확실치는 않아요, 이건. 자, 그런데 죄송해요, 또 그런데 그래서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실 겁니다. 네. 윤 대통령 한글 파괴, 비문, 인지가 기능에 문제 있나? 10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한답니다. 말이 돼요? 2022년 10월 7일 출근길 문담중.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어떤 한글 학자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거 주시경 선생님이 들었으면 맞아 죽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글을 파괴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요 2022년 6월 10일 당정 오찬 회의 중 한글은 멋없어. 윤석열 용산공원 영어 명칭 논란에 북한도 비판했어요. 2020년 6월 10일 날 뭐라 그랬냐? 용산을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죠? 한글이 내리면, 한글이 오르면,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네. 한글은 멋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글이 멋이 없답니다.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주시경 선생님이 이거 보면 일찍 돌아가시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글과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글과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있죠, 생각. 생각을 언어로 해요. 이해되십니까? 생각을 언어로 해요. 여러분 꿈 꾸십니까? 꿈 꾸시죠? 꿈에 뭐 이상한 것도 보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원선 집사님, 박은실 집사님은요, 꿈을 목소리를 꾸세요. 이미지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꿈은요, 내가 경험했던 것, 그걸 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고력 있죠? 사고력은요, 철저하게 언어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에게 일찍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건 사고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사고방식에 무리가 올 수 있고요.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박또박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게 사고력이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시경 선생님이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분 때문에 남북한이 비록 갈라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한글과 국어, 우리말 소중히 사용하시고 또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